존 놀트라는 그 보수 논객이 있는데요. 이 보수 논객 존 놀트는 뭐 여러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본인의 이야기들, 보수주의자로서의 의견들을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트바트에도 종종 심심치 않게 이 기고문을 내고 있는데, 오늘 브라이트바트에 쓴 기고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경찰들 없애자던 민주당원들 절대 잊지 마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4명의 민주당원들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크리스 머피, 코네티컷의 민주당 상원의원이고요. 크리스 머피.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렌은 매사추세츠의 상원의원이죠. 그리고 아야나 프레슬리나 이 일한 오마르, 이 사람들은 스쿼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극좌, 전부 다 극좌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2명의 하원의원은 아주 뭐 극좌 의원이다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죠. 일한 오마르도 마찬가지고요. 이 2명의 상원의원과 2명의 하원의원 기억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한 이야기 기억해라. 뭐냐 하면은 이들은 학교에서 경찰들을 없애기 위한, 학교 경찰 왜 필요하냐? 학교 경찰 있어서 오히려 더 총기 사건의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회개망측한 논리를 펼쳤던 사람들이고요. 경찰 예산 삭감 운동이 한참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서 벌어졌을 때 그 경찰 예산 삭감 운동에 편승해서 학교에서도 경찰들 필요 없다,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럴 예산이 있으면, 학교 경찰에 쓸 예산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아이들한테 이런 뭐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 교육을 좀 더 하든가, 아니면은 뭐 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하든가, 뭐 이런 데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좀 했던 사람들이다, 이거죠. 예. 이 사람들이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서 제출했었다는 것 기억해라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법안은 2개의 교원 노조인 미국 교사연합회, 아메리카 Federation of Teachers라는 AFT라는 그 연합회하고 전국 교육협회,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이 전국 교육협회하고 이 두 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교사들도 이제 좌경화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좌경화되어 있는 단체들이 또 결국에는 학교 내에서 경찰들을 없애자, 경찰을 줄이자, 뭐 이런 운동에 동조하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인권에 관한 리더십 회의라는 단체하고요, 인권 캠페인, 휴먼 라이츠 캠페인이라는 이 단체들 등 많은 시민권 단체들이 여기에 지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왜 민주당과 강력한 학교 노조는 CNN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길 원하는 미치광이들에게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기를 원했을까? 놀트의 질문입니다. 왜 교원 노조는 자국민을 무방비 상태로 두려고 했는가? 노조는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것 아니냐? 네. 그 노조가 뭡니까? 교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교사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인데, 교사들도 총기 난사범으로부터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안전 문제를 왜 이렇게 신경 안 썼느냐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한 질문에 대해서 놀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몇 가지 보도됐던 기사들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2020년 6월 23일자 NPR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적어도 미국 고등학생의 3분의 2가 경찰관이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그 비율은 유색인종 학생들이 더 높다. 여기 유색인종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종 정의를 위한 전국적인 봉기는 학교 내의 보안직에서 경찰관들을 퇴출시키는 추진으로 이어졌다. 미니애폴리스, 밀워키, 덴버, 오레곤주, 포틀랜드, 그리고 베이 지역에 있는 두 지역의 교육청은 모두 최근 몇 주 동안 경찰과의 관계를 중단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움직였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NPR 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 경찰관이 있는 것을 갖다가 유색인종 학생이 많은 것 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인종 정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봉기하는데 경찰관들을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것으로, 그게 무슨 인종 정의랑 무슨 상관이라고 왜 이런 미친 짓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2020년 6월 12일 인텔리전스라는 언론에서는 미니애폴리스 학생들이 가을에 학교로 돌아갈 때 그들은 복도에 경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실제로 지역교육위원회는 6월 2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과의 계약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자들은 지역 교원 조합과 다른 지역 활동가들의 오랜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레타 켈러한 미니애폴리스 교원 연맹 59 지역구의 회장 당선인은 밤사이 사람들이 잠에서 깼다라고 말했다. 깨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뭐 인종 정의, 사회 정의 뭐 이런 거에 깨어났다라는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6월 17일 데모크래트 앤 크로니클이라는 언론에서는 화요일 저녁 시 예산 승인에 따라 시립학교 내에서 근무하도록 지정된 12명의 로체스터 경찰관은 모두 수정된 시 예산 일부로 제거됐다. 로체스터 시에서 시립학교에 파견이 돼 있던 12명의 경찰관을 예산 삭감해가지고 해고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벌어졌던 일이다. 2020년 6월 12일 US 뉴스에서는 덴버 공립학교는 지난 2주 동안 시 경찰국과 1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찰관을 퇴출시키는 계약을 맺은 세 번째 학군이 됐다. 그러니까 콜로라도 덴버에서도 학교에 있는 경찰관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 조례를 통과를 시켰다라는 이야기죠. US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는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구금된 채 사망한 이후 전국적으로 흑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에 대한 시위가 계속되는 데 이어 적어도 12개의 다른 교육청들이 고려하고 있는 조치다. 콜로라도, 미네소타,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오레곤, 예. 이런 곳들, 그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곳들에 있는 지방 교육청들이 자신들이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고용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갖다가 해고하기 위한 예산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이런 식의 일들을 저질렀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문이었고요. 경찰에 대한 안갚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갖다 무방비 상태에 내버려 두었던 것이었었고,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놀트는 사람들은 총을 가진 미치광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총을 가진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범인들에 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안에 좋은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면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대체로 범인들이 즉각적인 저항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민주당원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경찰을 퇴출시키기를 원하고 있었다.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러냐. 대답은 이겁니다. 놀트가 생각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학교 총기 난사 사건만큼 미 국민의 무장 해제를 추진하는데 더 큰 선전수단은 없다. 프로파간다라는 거죠. 프로파간다. 학교 경찰은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하고 단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멈추면 민주당은 최고의 선전도구를 잃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학교 내 보안이 취약할수록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많아지고 프로파간다도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벌어지면 그러면은 그만큼 미국 전체의 국민들을 자극하고 총기 규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쪽에 표심을 모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아예 총기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게끔 차라리 경찰들을 없애버리고 총기 사건이 발생하면은 총기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놀트의 지금 논리입니다. 존 놀트의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총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논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